안녕하세요. 에러 미니마이저 김도윤입니다. 당신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인데요. 오늘 문항 분석할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내일까지죠.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느라 이제 막바지 검토를 하느라고 많이들 찾아오는데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면 질문을 읽다 말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게 생각이 나니까 그냥 막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쓴 내용과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말,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전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에서 출제한 의도 자체는 난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 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답을 바로 쓰는 거 전 철저히 지향하고요. 문제를 읽고요. 한 번 또 읽으세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서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소개 문항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왜 냈냐? 듣고 싶은 답이 뭐냐? 너네는 무슨 답을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냈냐라는 건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 문제, 이 한 문항씩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문제를 만들어서 수만 명의 지원자들에게 이걸 뿌리는 건 거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을 거라고요. 자, 저희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을 가지고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뽑고 싶은 사람의 기준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읽고요. 거꾸로 역산을 하자는 겁니다.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그 애플 제품을 사다가 철저히 분해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를 분해를 해서요. 어떻게 개발하고 기획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사람 뽑도록 문제 내주세요라고 한 그 항목을 저희가 거꾸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요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요게 두 번째입니다. 이 한 문제에 두 가지의 답을 듣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써주면 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다르게 보여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내가 입사 후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쓰다 보면 얘가 진짜 우리 회사 오고 싶은 애가 맞구나라는 게 판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은 뭘까요? 당신의 무엇을 알고 싶어서 도대체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는 걸까요? 한마디로 하면 가장 심플한 답은 이거거든요. 너 혹시 우리 회사 말고 어디 또 지원했어? 너 동시 합격되면 어디 갈 거야? 삼성 올 거야? LG 갈 거야? 물어보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동시 합격 때도 우리 회사 올 사람 맞아? 그럼 내가 너한테 시간 투자해도 괜찮은 거 맞아?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건 거죠. 그러니까 나 정말 너네 회사 가고 싶은 거 맞아? 나 지원한 이유가 명확해? 나 니네 회사에 오래 다닐 거야? 나 너네 회사에서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어. 나 너네 회사에 이런 제품에 감동받았어. 라는 여러 가지들이 쓰여져 있으면 이 지원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근데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되거든요. 보세요.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그럼 미래 얘기네요. 자, 여러분 혹시 2달 뒤, 3달 뒤에 휴일에 즐거운 날 누구랑 놀고 싶으십니까? 애인이 있는 친구들은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놀고 싶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누구랑 뭐 할지를 고민하고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회사로 돌아볼게요. 너 입사 후에 미래에 우리 회사에서 뭐 할 것 같아?
너 우리 회사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너 우리 회사와의 미래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너 우리 회사에서 정말 만들고 싶은 건 뭐야? 너 우리 회사에서 3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 너 우리 회사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지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너 우리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야?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를 원하는 건 거죠. 왜? 회사에서 신입사원한테 투자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투자 많이 했는데 정말 너가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돼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급까지 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신입사원 때 우리가 공들여서 취준생들, 대학생들을 사회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누구로? 삼성전자. 업계에 있는 가장 엘리트 집단으로 그런 인재로 만들기 위해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립니다. 여러분한테 교육 지원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널 사람 만들어 놨는데 너가 1년 있다 2년 있다 다른 데 간다? 그거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너 나 정말 좋아해? 너 나 정말 좋아해서 나랑 오래 사귈 생각 있어? 너 나랑 오래 갈 거야? 라는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한다면 지원한 이유도 여기에 묻어나겠네요. 지원한 이유를 굳이 쓰지 않아도 내가 정말 요 장기 근속이 가능한 사람이고 이 회사에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걸 쓴다면 저 이러이러한 제품이 좋아서 저 이러이러한 제품의 버전 2, 버전 3를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는데요. 예, 지원한 이유까지 커버가 다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우선 자소서 문항 파는 방법이 저랑 많이 다른 분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처럼 뭐 실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HR, HRD, HR, M 그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업 대표분들을 만나오면서 들어왔던 것들이 뭐냐면 나는 이런 회사 사람, 난 이런 사람 뽑고 싶어. 우리 회사는 이런 미래를 갖고 있어라는 서머리된 이야기들을 취재하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근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뽑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역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여기까지 한 문제 되고요.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이런 거 기술해라 라고 해서 총 하나, 두 개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할지 아시죠? 자, 이거 출제 의도가 뭐야? 듣고 싶은 답이 뭐야? 자, 이 방법을 전 세분화로 이제 질문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의 성장 과정을 듣고 싶어요. 당신의 성장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걔네가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까?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이미 잘 굴러가고 있어.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죠. 물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최고는 맞다라는 겁니다. 잘 굴러가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들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선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확장되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와서 잘 굴러가는 거 지원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굴러가던 성격, 색깔, 우리 회사가 진행하던 방침 이런 가치관들이 있으니까 넌 와서 같이 따라가주면 되는 건 거죠. 성장 과정을 묻는다라는 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자, 세부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맞는 것 같아? 너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어? 안 궁금해요. 너 가족관계 어떻게 돼? 안 궁금해요. 자, 너가 살면서 추구했던 가치, 그러니까 네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들, 우리 회사가 이루고 있는 바라고 있는 비전, 미래상과 거의 일치하니? 너 우리 회사랑 같이 같은 생각 가지고 갈 수 있니? 너 성격,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 피 뽑으면 피 파란색 맞니?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 종족과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쓰지 마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어디에서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로 태어나 요새 이렇게까지 쓰는 분은 진짜 없으시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기준으로 저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거 했고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했던 사건이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가장 일치한다면 전 이거 제일 먼저 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내가 살았던 순서대로 연대기가 아니고요. 우리랑 일치하는 게 뭔지 네, 그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예, 듣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성장 과정은 그렇게 기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해요.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및 인물. 자, 이게 왜 궁금할까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저는 제가 생각하고 예측하기로는 여러분 수준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상황까지 어려운 일을 겪어봤는지 그런 어려움을 너는 극복은 했는지 그래 너의 생각을 바꿀 정도라면 분명히 큰 사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을 끼친 사건 자체의 레벨을 보면 너 이 정도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겠구나. 너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선배들 도망가던데 너 그거 극복 못하겠구나. 너 이 정도까지 해봤어? 그러면 너 이런 어려움 극복하겠네? 그러면 그 선배보다 너 우리 회사 더 오래 다니겠네. 결국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장기 근속이라는 거는요. 지원하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추구하는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기껏 가르쳐 놨어요. 우리 회사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의 사상을 개조하죠. 여러분 회사 삼성이 최고라는 것들, 자부심들 주려고 삼성에서 투자 엄청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래 다녀줘야 회사를 위해 더 이바지해주면서 여러분이 인재가 될 텐데 그걸 갖고 다른 회사를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여태 가르쳐 준 게 다 후회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물어보면서 우리랑 계속 잘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싶은 건 거고요. 너가 가장 큰 영향 끼친 사건, 사람을 통해서 너의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인내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 근속. 그러니까 처음에 주구장창 나 당신 내에서 오라다닐 거예요 라는 것만 써주시면 돼요. 단 내 의지를 쓰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거든요. 너 그럼 견딜 수 있겠구나. 저 이렇게까지 견뎌봤거든요. 그럼 너 우리 회사 견뎌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그들이 예측할 수 있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3번 질문이 많아요. 3번을 쓰는 게 좀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3번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 선택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원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저 기사 안 봐요. 신문 안 봐요. 도대체 최근 사회 이슈가 뭔지 잘 몰라요. 라고 하는 1번 케이스가 있고요. 어서 주워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어떤 걸 쓰는 게 적합한 거예요?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거든요. 1번은 대책 없고요. 네, 2번들 위해서 답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1번도 저희 취준생들이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뉴스 클리핑이라고 해서 최근 뉴스나 이슈된 것들만 따로 발췌해서 보도하는 그런 인터넷 기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베스트 5, 베스트 10 그런 거 검색하셔서 보셔도 괜찮고요. 단 기사를 볼 때 하나의 언론 매체만 보시게 되면 어떤 편중된 색깔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색깔을 가진 신문들을 견제해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 보고 해서 신문은 기사는 총 3개 정도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좋다라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최근 사회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 사회 이슈 중에 뭘 고르실 건가에 대한 기준점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에서 이 질문을 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안 보이던 주변 대리점이 보여요. 저기 저런 대리점이 있었구나. 갑자기 TV CF에 핸드폰 광고밖에 안 보여요. 인터넷 기사를 봐도 핸드폰 광고에 되는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왜? 내가 지금 핸드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말은 뭐죠? 관심 있는,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언론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라는 것보다 실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체 자체를 나로잡는 거는 틀리지 않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기사로 한번 가보는 건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핸드폰 사려고 관심이 있어서 핸드폰 기사가 자꾸자꾸 눈에 띄고 핸드폰 매장이 자꾸자꾸 눈에 띄죠. 제가 이 삼성전자의 이 직무에 A 직무에 지원하고 싶다 보니
이걸 수년 전부터 생각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나오는 기사들 중에 요 관련 기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니까 최근 사회 이슈 중에 한 가지 선택이 내 요 직무랑 연관돼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럼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건 거죠. 아, 네가 선택한 한 가지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아,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직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3번 문제에 대해서 자소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예, 면접 때 물어보는 정도.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쓰셔도 된다라고 전달 이게 누군가 통해 들은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자소서 쓰는 목적 자체는 면접 때 질문 잘하기 위한 거 아닌 건가요? 예, 현장에서 그분들 집중해서 제 자소서 막 들여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자라는 건 거죠. 삼성전자에서 내가 이런 직무하고 싶다. 관심 있는 직무가 내가 선택한 이슈다. 나는 이 직무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학도라면 공학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이 했던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제가 이렇게 했던 실험들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군요. 라는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 얘가 정말 이슈를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 너 뽑으면 너 빨리 도망은 안 가겠구나. 아, 내가 선배 입장에서 너 일 시켰을 때 말귀는 잘 알아듣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가봅니다. 자, 지원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시고 자, 출제 의도가 뭘까? 저는 그냥 이거 보니까 딱 알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이해 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의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공 능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자, 여러분이 삼성전자 지원할 때 지원한 직무 그대로 배치되나요? 안 될걸요.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삼성전자에서 생각했을 때 너는 여기서 했을 때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배치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배치하겠냐? 저는 4번 여러분의 답변 보고 배치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4번에서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이런 제품, 이런 모델명, 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고 이게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들, 인류에 기여하는 거 너무너무 좋게 본다. 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직무에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내가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뽑아주면 안 되겠냐? 라는 것들, 여러분이 해본 경험을 근거로 여러분이 했던 인턴, 프로젝트, 연구실, 과제 그런 것들을 쭉 통해서 전공 성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어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들은 이야기하겠죠. 너 이거 하고 싶은 거 맞구나. 그래, 그러면 그쪽 직무에 함께 해주지 않겠니?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데요. 자, 삼성전자 첫 번째. 삼성전자 지원한 이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너 양다리 걸칠 거야? 너 정말 우리 회사 오고 싶은 거 맞아? 너 동시 합격되면 어디 갈 거야? 우리 회사 1순위 맞니? 확인하고 싶은 거. 1번 문제. 자, 맞나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되 우리 회사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어. 너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서 함께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같이 굴러갈 수 있는. 너 우리랑 같은 생각 가진 사람 맞지? 너 우리랑 오래 다닐 수 있지. 장기 근속 가능하지. 라는 거 2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에 한 가지 선택. 너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 네 직무 맞구나. 그러면 너 그 직무 관심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게 되면 그 직무는 좀 준비한 게 있겠네. 와서 똘똘하게 말 잘 알아듣겠네. 그래, 내가 너 가르칠 만한 기본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네. 3번 이야기할 수 있고요. 4번 마지막에 얘기했으니까 가장 기억에 잘 나시죠? 네, 전공 측면에서 자기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유. 네가 4번 쓴 답변 갖고 너 어느 부서 보낼지 결정할게. 너 정말 어느 직무 하고 싶은 사람인지 4번에서 확인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자소서 문항 분석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답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잘 쓰기 전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합니다. 자소서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는요. 이 사람 글 잘 썼다, 마음에 든다, 뽑는다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합격시킬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의 자소서 평가를 해서 평가한 항목을 위로 올릴 거고요. 윗분들이 결정하셔서 합격 여부를 결정시켜 주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자소서 문항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평가서들이 그들에게 올라갈 텐데, 자, 이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러니까 뽑아주세요라는 그런 식의 글로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분들 업무 많고요, 바쁘고요, 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항목별로 아마 평가가 대여섯 개씩, 7, 8개, 10개씩 각 체크리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 지원한 이유, 이 친구는 정말 우리 회사 오고 싶은 사람 맞나요? 54321 체크하는 건 거고요. 이 친구 이루고 싶은 꿈, 이 친구 우리 회사 제품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사람 맞나요? 54321 해서 관계되어 있는 걸로 해서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합산 점수 도합 85점, 그래 평균 이상, 자 면접까지 올리자 라는 식의 항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 예측이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인재가 들어와야 회사가 더 발전합니다. 그걸 아는 회사 삼성전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인재에게 충분한 투자를 합니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데 나이가 많네요. 혹시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